지도 마스크 꼈네? 저기도. 이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에 촬영을 나오면서 나는 말해야 된다고 끼지 말라 그러고. 지들은 마스크 끼고. 아니, 당신들은 안 껴도 돼, 이 사람들아. 젊으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아까 약국에 들려서 샀었어요. 요거 좀 하시죠, 그럼 보고. 이거 하면 말이 되냐? 한번 껴보시죠, 한번. 참 세상에 방송 하다가 이제 마스크 끼고 제가 방송을 합니다. 미세먼지 좀 차단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아, 금방 이 사람은 죽고 나서 뭘 바로 차단되네 안 되네. 근데 안경으로 좀 김이 자꾸 섞어가지고 이게 또 앞이 안 보이네. 빨리 가자. 예, 우리 뭐 빨리 가자 하시니까 그 오늘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개업을 하는 이 부근에 있는 식당인데 오늘 개업식을 하는 식당입니다. 어디 바깥 봤는가?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저기. 근데 그거 반갑잖아. 그거 콩요리 아니야, 콩요리. 아. 아니 뭐 저 화환 저기 있네. 그리고 뭐 콩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뭐 건강식일 거고. 아. 좀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 사장님이세요? 예. 아이고, 축하합니다. 야, 사장님이 무슨 저기 무슨 예술가 보스가 아니야? 응? 예술가. 감사합니다. 아, 예. TV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개업하는 집이라고 해서 내가, 저기 손실이 된다, 손 차갑지? 예, 많이 차갑니다. 저기서 골목을 돌아가지고, 이거 끼고. 마스크 끼고. 오늘 지금 공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연예인 마스크 끼고 오셨네요. 이게 연예인 마스크예요? 예, 연예인 마스크, 검은색. 근데 이제 오늘 이게 공기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마스크 끼고 왔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여기에 뭐 좋은 요리 있나요? 두부를 저희 두부는 전두부라고 하거든요. 콩을 그대로 먹는다고 해서 온전할 전자를 써서 전두부라고 합니다. 전두부라는 거는 일반 두부를 만들 때는 콩을 물에 불려서 갈고 난 뒤에 이제 끓이고 나서 비지를 뽑아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단백질만 응고를 시킨 거죠. 그게 두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건조된 콩을 분쇄를 합니다. 미시하게 밀가루 이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유를 만들어서 바로 응고를 시킵니다. 비지를 뽑아내지 않는 두부입니다. 하여튼 맛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 가서 먹자고. 이쪽으로 오시죠. 아, 손 시려. 1시간을 넘게 돌아다녔네. 개업집이니까 떡을 먹어줘야 돼요. 아까 제가 떡 주세요 그랬거든. 일단 떡을 또 많이 먹으면 이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떡부터 한번 먹어주고. 백설기가 맛있네. 일단 이 전두부를 맛을 좀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일반 두부하고는 좀 이렇게 갈라지는 게 달라요. 봐봐. 이게 꼭 왠지 치즈 느낌이에요. 갈라보니까 지금. 그리고 입자가 엄청 부드럽고. 우리가 늘 먹는 두부하고 식감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다. 그런 느낌이 있고, 어차피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소함, 그게 이제 뒤끝에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두부 소고기 전골.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두부가 들어있어요, 여기. 사실 이 전두부 소고기 전골에 이제 제가 보니까 뭐 버섯에 두부에 또 요건 유부인가요? 예, 두부를 저희 전두부를 갈분가루를 묻혀서 튀겼습니다. 유부가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부고. 이제 이 육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육수는 어떻게 드세요? 원래 이제 일본에 스기야키라고 요리가 있는데 거기는
간장 베이스로 해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좀 느끼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예. 그걸 배웠었는데 그 한국인의 입맛이 안 맞아서 예, 예. 제가 그 간장은 완전히 빼고 예, 닭발 육수로 해서 그 하고 많은 육수 재료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닭발을 하는 거예요? 닭발 육수를 한 2시간 정도 고우면은 예. 정말 진하고 감칠맛이 납니다. 예. 거기에 저만의 이제 그 비법 양념장이 있습니다. 양념장이. 이 전골은요, 항상 이 국물부터 먼저 맛을 봐야 돼요. 와, 간이 딱이네. 예. 개운하면서. 저희는 예. 이 육수를 낼 때 닭발을 가지고 육수를 내는데요. 예. 젓갈 종류로 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젓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예. 고소한 맛이 예, 예. 예, 육수에 우러나오는 그러네.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예, 요 배추잎하고 제가 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배추잎을? 예, 청경채 한 입을 좀 넣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두부 젓가락을 좀 잘라서 요 하나 넣고 예. 딱 집었어. 소스에 찍어서 아, 이것도 적은 양은 아닌데? 아. 이 그냥도 고소하지만 이 전두부 튀긴 요게 아주 진짜 여기 제가 한 가지 더 예. 좀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드려요. 손으로 제가 손을 씻었으니까 예. 저희 두부가 이 탄력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두부가 이렇게 접히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네. 예, 일반 두부는 이렇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이 있는 두부가 아, 전두부다. 전두부라는 거죠. 콩 그대로를 만드는 전두부라는 거죠. 그러네. 예. 아주 찰랑찰랑 잘 끓어지지도 않으면서. 오늘 개업식이라 좀 바빠서 그러니까요. 여기 보쌈을 가져왔으니까 보쌈도 우리 요 두부에서. 생두부하고 예. 깻잎에 싸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쨌든 오늘 지금 개업 날이라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시니까 가서 손님들 보시고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좀 맛있게 드십시오. 먹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 개업 날이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수육을 꼭 맛보고 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육을 먹어줘야 됩니다. 수육을 일단 이 깻잎에 싸라고 했죠. 또 깻잎이 그냥 한 손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쫙 벌려줘야 돼. 펴고 이놈을 탁 얹어 이제 딱 놓고 두부 요건 뜨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깻잎으로다가 싹 덮어줘야죠. 이렇게 살짝 덮은 다음에 적당한 젓가락의 힘으로다가 싹 들어줘. 자, 그리고 이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 맛이 이 수육도 참 잘 삶았네. 그러니까 조금 심심하다 할 때는 국물을 한번 또 먹어줘야 돼요. 두부보쌈은 두부가 들어가서 좀 개운하게 느껴지겠네요. 그 고소함이 여기 고소함을 탁 쳐줘. 고소함을 탁 쳐주고 요 수육이 보들보들하면서도 아주 부드럽고 그래서 이 어떤 뭐 돼지고기의 뭐 냄새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으면서 아주 깔끔하게 딱 조합이 진짜 잘 되네. 이렇게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오늘 이제 이 피자가 지금 앞에 있는데 요게 이 집만의 아까 사장님이 그러는데 이 집만의 하여튼 이 뭐 노하우로다가 이 피자 꼬마 피자를 만들었대요. 이 두부 여기 있죠. 이 집이 그 어린이 손님을 공략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대.
저도 사실 지금 어린이나 별 다름이 없으니까 먹어줘야지. 이게 나는 무슨 맛이 있겠나 했는데 아주 나는 솔직히 피자 맛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요거 먹을만 하다. 진합니까? 고소하면서 달콤하면서 또 찌는 맛이 있어. 그리고 두부 맛도 살아있고. 이렇게 먹고 나면 이제 이 집에선 이제 세트 다 끝났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에 촬영 나간다고 회사에서부터 우리 박 PD한테 내가 짜증을 내면서 성질 부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해보니까 진짜 심하게 심했는데 이렇게 먹고 나면 벌써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깨끗해진 것 같아. 미세먼지 여기 쌓여있던 것이 그냥 쑥 다 내려갔어요. 국물하고 돼지고기하고 피자, 두부가 넘어가면서 이 먼지를 다 씻어요. 깨끗한 성대로 오늘 제가 아주 잘 먹고 요 목소리 요대로 유지해서 오늘 제가 또 저녁에 방송을 또 해야 됩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새로운 개념의 음식을 오늘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저 갑니다. 오늘 잘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네, 사장님. 네. 와, 이거 두부까지 이렇게 또 받아갑니다. 하하, 이거 참.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개항도시 목포.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 그날의 외침은 목포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나이 어린 청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총검에 맞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노라 울부짖었던 선조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두 손에 태극기를 꼭 쥐고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함성이 목포에서 다시 들려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목포 지역의 청년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날의 함성이 다시 시작됩니다. 늦은 저녁, 목포 원도심의 한 골목.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희 화요일에 만나요는요, 목포에 있는 청년들이 목포에는 할 게 없어,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 번째 화요일에 청년들이 만나서 뭔가 자발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 모임인데요. 우리가 목포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해가 3.1절 100주년이기도 하고 목포의 3.1운동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님께 강연 요청을 했어요. 우리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렇게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우리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걸 하면 어떨까를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역에서 벌어졌던 100년 전 3.1운동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목포 지역 청년들. 오늘은 행사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인 목포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 강의도 마련됐습니다. 목포가 이제 1897년에 개항이 되고 나서 이 서남권의 주요 거점 도시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일제로부터 감시도 심했기 때문에 3.1운동이 조금 늦은 시기 4월 8일 날 일어났는데 그만큼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목포 3.1운동의 특징은 이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의 항일운동들이 일어나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일제강점기 전반기에 걸쳐서 항일민족운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목포 지역의 항일운동. 새로 배운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3.1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냥 범국민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목포하고는 관련이 없는 독립운동이라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정말 잊혀진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 땅 목포에서 함께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장소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열띤 강의가 끝난 후 본격적인 행사 준비로 분주한 목포 지역 청년들과 시민들. 오늘 작업은 주름지 꽃 만들기인데요. 이렇게 만든 꽃은 3월 1일 행사 당일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된다고 합니다. 이 꽃이 소녀상에 직접 드리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만들면서도 뜻깊은 시간 같고 또 꽃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같아요. 우리 학생의 예쁜 마음이 꽃과 함께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이 밖에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목포 시민의 얼굴로 대형 태극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도 함께 준비한 우리 청년들. 지금 매주 주말마다 대형 태극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목포 시민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3.1절 당시 행사에서 쓴 다음에 목포시에 기증을 해서 근대역사관 제2기념관에 전시할 생각입니다. 태극기 작업을 위해 주말임에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목포 지역 청년들. 이렇게 목포 시민들의 얼굴이 하나둘 모여 대형 태극기가 완성됐습니다. 3월 1일 목포 근대역사관 2관 1원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근대 역사문화 거리를 찾은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에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넣는 것부터 해서 태극기 만들기까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학교 다닐 때 좀 태극기 만들어보고 해갖고 솔직히 3, 4, 5, 6 이런 거 좀 헷갈리고 했었는데 아기가 안건대로도 조금 커가면서 좀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떤 그 망언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던 게 좀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리고 또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어렸을 때 어떤 좀 올바른 역사관을 좀 함양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100년 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죠? 100년 전 일제강점기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근대 역사문화 거리. 모든 것이 생소할 우리 아이들은 물론 어르신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이렇게 포토전을 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참 오늘을 되새기고 뭔가 애국심을 고치 함양하는데 기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0년 전에 나라 잃은 그 국가를 찾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펼쳤던 그 의의를 되새기면서 정말 애국하는 시민, 국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 평화의 소녀상을 향해 한 손에 태극기를 손에 꼭 쥐고 힘차게 나아가는 행진 퍼레이드. 일상에선 무심코 지나쳐버린 소녀상이었지만 거칠게 뜯겨진 머리카락, 생을 달리하신 할머니들의 혼, 할머니들의 원망과 한이 어린 시간의 그림자, 그리고 빈자리에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까지. 고이 접은 주름지 꽃에 할머니들과 함께하길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국력을 키워서 우리 옆에 있는 딸들에게는 더 밝은 미래를
줘야만 하겠다라는 기성세대로서 아빠로서 다짐을 하고 가게 됩니다. 어두웠던 수탈의 역사, 독립을 위해 한거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 이 모든 행사를 청년들이 준비하기까지 힘들진 않았나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도와줄까? 같이 후원해 주실까? 동참해 주실까라는 걱정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한 50일 정도 준비하면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리고 준비했던 그런 후원보다 더 많은 후원들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거는 가능성이 있구나. 목포 시민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찾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다양한 그리고 목포에 꼭 필요한 목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어김없이 거리로 나가 목청껏 외쳤던 청년들. 1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포 3.1운동회는 목포 보통학교, 지금의 북교초등학교, 그리고 정명여학교, 영흥학교 학생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 목포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고요. 그런 활동들이 지역의 어떤 전통하고 맞물려서 청년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 그런 활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소중함과 민족 독립운동의 주체가 바로 우리라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이곳엔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해 앞장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마다 밝은 미래가 그려지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아우 진짜 몸치, 박치, 음치 이렇게 어떻게 3박자를 다 고루 갖출 수가 있죠? 저는 이래가지고 가수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저 대신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만나러 가주실 거죠? 약속해줘.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에겐 우리만의 꿈이 있다. 꿈을 찾아 도전하는 멋진 아이들. 초등학생 걸그룹 멜로디를 소개합니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신나는 노랫소리. 그 노래를 따라가 보니 어머나 이 친구들은 누군가요? 노래에 맞춰 동작을 척척. 와, 아니 한두 번 해본 솜씨들이 아닌데요? 마무리 동작까지 깔끔하게. 안녕하세요. 너무 신나고 재밌게 귀여운 꼬마 친구들이 아침부터 추운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팀이에요? 동네 친구들끼리요 춤이 좋아서 만든 팀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멜로디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친구들로 이루어진 걸그룹 멜로디. 크고 작은 행사들의 공연을 다닐 만큼 동네에선 이미 유명 인사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함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7명으로 시작했던 그룹이 이제 1기를 넘어 2기까지 모집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본 걸그룹 중에 두 번째로 인원이 많아요. 101명 중에 그 다음에 15명인데 연습장도 마땅치가 않아서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모이게 된 거예요? 막 엄마 아빠 얘기하면서 애들은 다른 방에서 막 춤을 추고 있어서 어른들이 심심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춤추니까 재롱잔치 좀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와서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해서 그냥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획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빠가 제주도는 애들이 꿈과 끼를 발산하는 곳이 없다 하니까 뭐 없으면 어때요? 우리끼리 하면 되지 해서 그래 너네 팀 만들어 내가 공연 다 해주겠다 하니까 애들이 좋아요 해서 바로 멜로디 팀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공연할지 선곡을 한 다음에 자기네끼리 연습을 한 거예요.
어른들은 그저 뒤에서 응원만 해줄 뿐 멜로디는 아이들 스스로 알아서 활동하는 그룹이랍니다. 안무를 짜는 일에서부터 무대 위에 동선을 나누고 뒤늦게 들어온 친구들 안무를 가르쳐주는 일까지. 아니 이 친구들 초등학생은 맞는 거죠? 연습하다 보면 제가 연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연습을 하는 거라서 애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뭐 리더면 리더가 자기들 말 안 들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뭐 연습할 때는 그래도 연습을 하지만 많이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런 애들이라서. 오늘은 멜로디 그룹의 공연이 있는 날. 공연에 앞서 이른 아침부터 연습에 나섰는데요. 알아서 촉촉해내는 아이들의 모습에 오늘도 어른들은 그저 열심히 구경만 합니다. 자기의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싶어요. 애들이 일단은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육 관계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하러 가기 전 멜로디 그룹이 먼저 들린 곳이 있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녹음실인데요. 공연도 공연이지만 오늘은 멜로디 그룹의 역사적인 날. 자신들이 만든 첫 자작곡 녹음이 있는 날이랍니다. 작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저 그냥 솜사탕을 그냥 먹으면서 노래를 작사했어요. 아, 솜사탕을 먹으면서 작사를 했어요? 그 여기 가사에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어린이들만 꿈꿀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만 할 수 있는 그거를 적은 거예요. 막 긴장되거나 떨리지 않아요? 긴장되지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친구가 부르고 싶은 소절은 어떤 소절이에요? 솜사탕을 먹은 것처럼 달콤해. 너무 달콤하다. 이전까지는 그저 연예인들 노래에 맞춰 춤만 췄다면 이젠 자신들만의 노래로 걸그룹다운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당찬 그룹 멜로디. 어른들은 이런 자녀들의 모습이 마냥 기특하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공부에 이제 흥미를 갖지 않아서 조금 그러지 않을까 이제 걱정도 됐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그 공부도 공부 나름 이제 취미 활동 나름 이렇게 이제 하게 돼서 좋다고 생각해요. 첫 녹음의 아이들도 긴장되긴 마찬가지. 동네 친구가 써준 곡에 직접 작사까지 해봤지만 악보를 보는 것도 악보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녹음을 할 때 한 번에 끝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성인들도 뭐 대여섯 번 부르고 또 어떤 분이 10번, 20번도 부른다고 하는데 어때요? 아이들은 좀 어떤가요? 뭐 합창할 때는 보면 자신감 있게 불렀는데 한 명씩 들어갔더니 막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쭉 불러보게 하고 편집은 나중에. 아이들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이렇게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때는 정말 꿈도 못 꿨던 일인데 어릴 때부터 이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참 부럽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런 꿈들을 좀 잘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멜로디 팀의 공연 장소는 동시 전문 독립서점. 이곳에선 동시로 동요를 만들어 부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꿈꿀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초등학생 걸그룹 멜로디. 여기랑 딱 맞는 초대 가수인 거 맞죠? 이렇게 예쁜 두 따님
멜로디팀 두 분이 이제 공연을 했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인데 저희들이 여기 멜로디 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 기특하게 연습한 만큼도 애들 너무 성과를 기둬서 너무 좋아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공연하니까 힘듦이 다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았어요. 오늘 공연 별 탈 없이 그냥 잘 끝내줘서 정말 좋고요. 앞으로는 어떤 곡을 만들고 싶냐면 또래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친구들끼리 모여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이젠 자신들만의 자작곡도 있는 15인조 걸그룹으로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어린이들의 꿈을 노래하는 걸그룹, 우리는 멜로디입니다. 온 세상의 멜로디를 춤에 녹이자. 멜로디 화이팅! 이제 너랑 나랑은 일제강점기 시절 전쟁이라는 군합발에 무참히 인생을 짓밟힌 소녀들의 이야기. 무대 위에 연극으로 재현된 그 시절의 눈물. 허구라고 믿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진실. 세월이 흐른다 해도 결코 잊어선 안 되기에 몇 번이고 아픔을 반복하는 무대가 있다. 잊지 않기 위한 연극. 꽃길 프로젝트를 만나본다. 춘천의 젊은 연극인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나르고 있다. 한 미술 전시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 파티라도 열리는 걸까? 저희 오늘 쇼케이스 낭독극 공연해요. 직접 조명과 음향 장비를 설치하며 작지만 이색적인 무대를 꾸미는데 보아하니 연극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연극 꽃길을 낭독극으로 만나보는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관객과 배우 간의 대화를 나누는 순서, 그리고 저희 연극에 들어가는 노래를 만들어준 런디라는 가수가 축하 공연. 오늘은 연극 꽃길의 예고편을 선보이는 날. 아버지, 저 식모살이는 안 했어요. 아버지같이 종살이는 안 했어요. 그럼 곧바로 도미야마로 가서 계속 군수공장에서 일했다고 하자. 꽃길의 두 주인공인 금주와 카네코가 한 번 더 호흡을 맞춰본다. 본 공연에 앞서 오늘은 낭독으로만 극의 일부를 연기할 예정이다. 저희가 이제 소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의 모습을 원작보다는 조금 더 간략하고 대신 그 포인트들은 딱딱 짚어서 그 소녀들의 가려고 부풀었던 마음, 그리고 좌절하고 내가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동이 트고 아침이 돼서 정말 이제 떠나야 되는 그 딱 시간이 왔을 때 그때 그 소녀들의 막 휘몰아치는 그 감정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느새 객석이 꽉 차고 쇼케이스가 시작됐다. 지역 공연에서는 흔치 않은 이벤트에 다들 관심이 집중되는데. 저희 꽃길 프로젝트는 2016년도에 결성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극단 26과 함께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알리고자 춘천의 젊은 연극인들이 뭉쳐 만든 작품 꽃길. 지난 2017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차례 이상 공연하며 해마다 많은 관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출연을 희망하는 배우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들 관심이 있고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연극으로 만들게 됐다기보다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연극이 이 꽃길의 원작인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걸 계기로 연극의 재미를 느끼고 지금까지 연극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연극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공연을 시작하게 됐고, 시작은 그렇게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일로 그런 추억으로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이게 되게 연극으로서 많이 알리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다음 공연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의 중인 단원들. 우리
올해는 유난히 논의거리가 많은 듯하다. 야, 피스 챙기면 피스가 비행기에 치를 수 있나? 뭐 같은 거? 짐 안에다 넣으면 되지. 수화물에다가. 챙겨가야지. 아, 네. 저희가 이번에 공연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만에 가서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 말 대만 타이베이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는 꽃길. 해외 진출까지 성사된 것이다. 뭐 해외 진출이라기보다 저희가 이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 공연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일본의 피해를 받은 대만이라는 나라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계시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 위안부 피해 실상을 알리고자 그렇게 대만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낮은 대만의 현실. 단 하나뿐인 추모 동상은 일본 우익 인사에게 발길질을 당했고 그런 수모보다 더 차가운 자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피해자들을 남몰래 눈물 짓게 하고 있다.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만 가고 현재 대만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단 2명. 이것이 꽃길 프로젝트가 다음 무대를 바다 건너 대만으로 결정한 이유다. 이 취지를 알리고 응원과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쇼케이스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기억해야 해 말하진 못해도 꼭 잊진 않아야 해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없어 그러니 내 부탁을 들어줘. 일단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되게 엄청 영광이고요. 제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응원하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싶고 하루빨리 사과를 받아서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연극 꽃길의 테마곡을 라이브 공연으로 감상한 뒤 이번에는 배우들의 낭독극이 이어진다. 본 공연에 비하면 약식으로 선보이는 대본 리딩 공연이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생생하게 전해지는 배우들의 감정. 10도 안 가는 년이 아이까지 낳았어요. 사내아이였어요. 눈이 아버지를 닮았다고요. 우리 모두의 역사이기 때문일까. 객석 곳곳에서 참지 못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당시의 아픔을 어찌 그대로 재현하겠느냐마는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멀어진 세월조차 끌어당겨 후세와의 거리를 좁혀주는지도 모른다. 저도 엄마였어요. 그렇게 꽃길은 떠내려가는 역사를 붙들어 잡고 있었다. 공연 보고 나서 먹먹함, 슬픔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해 국내 공연 했으면 꼭 보러 싶어요. 2018년에 한번 봤었는데 낭독극으로 한번 보니까 더 새롭고 낭독극으로 봐도 그 감정이 다 그대로 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응원합니다. 해외 공연은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해결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동안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 그런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공연을 꽃길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공연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서 이제 대만 공연도 가게 되었는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오빠가 해주면 안 될까? 달려나와서 복권이라도 하나 사겠습니다. 대표의 어깨는 무겁네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저희한테 큰 장벽이다 보니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의 그런 의미를 잘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후원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대만 공연을 가는 그 비용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목표 후원금의 95%까지 달성한 상황. 이제 조금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가능하겠는데요. 대만에서는 끊임없이 공연 문의가 들어오고 가만, 지금 이 메시지가 뭐예요? 벌써 전석 매진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연극 꽃길이라는 작품으로 일본의 만행을 알려서 사과를 받아내겠다.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국가적인 차원의 사과를 결국은 끌어내겠다. 그런 의도는 사실 없고요. 다만 저희가 연극하는 사람들이니까 작품 활동 통해서, 연극 공연 활동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잘 만들어서 이 공연을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때 실상은 어땠는지 감정적 공감을 조금 이끌어내는 일을 조금이나마 하고 싶어서 그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꽃길 프로젝트 화이팅! 경포 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닿는 곳에 단아한 한옥 한 채가 있습니다. 곧게 뻗은 소나무를 벗하고 봄이면 낮은 담장으로 온갖 색채의 꽃이 피어나는 곳. 툇마루에 시원한 솔바람이 노닐고 햇살마저도 단정하게 내려앉은 이곳은 강릉시 초당동에 위치한 허균 헌안설원 기념공원입니다. 네, 여기는 생가터로 흔히 부르기도 하고 추정하지만 공식 이름은 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시에 그 역적의 집은 연못으로 화하고 친지들이 다 흩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죽헌처럼. 그 70년대 지나면서 우리 과거를 찾아야 되는데 두 분 그래 보면 우리 집은 경포호수 물소리 들리는 서쪽, 그리고 허균 선생님 시에 보면은 초당의 봄이 와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 신세, 그 초당을 그리워하는, 경포를 그리워하는 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초당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고택을 원래는 개인이 살고 있었던 것을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처음에는 생가터다 이렇게 불렀지만 허균 헌안설원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 옷자락이나 책 한 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가터로 추정되지만 기념공원이다 하자 해서 공식 이름이 허균 헌안설원 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해맑은 가을 호수는 옥처럼 새파란데 연꽃 우거진 곳에 목련배를 메어 두었네. 물 건너 님을 만나려 연밥을 던졌다가 행여나 뉘 봤을까 한나절이나 부끄러웠네.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시인이었던 헌안설원. 8살에 쓴 시로 신동이라 불리고 스스로 난설원이라는 호를 지을 만큼 당찬 여성이었죠. 그의 시는 중국까지 흘러가 격찬을 받았습니다. 허균은 정직하고 올곧은 사상가였습니다. 사회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며 조선시대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집필했죠. 이로 인해 허균은 반역자의 이름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생은 시대의 경랑에 쓰러져 버렸지만 그들의 마음을 담은 글은 긴 세월을 건너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강릉시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꽃을 이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꽃이나 아니면 건물 주변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허균 헌안설원의 그 생각,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 아닌가, 시대가 요구되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허균 선생님의 홍길동전 쓸 때의 동기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데, 파면당해서 고향이 여기시지만 전라도 부안으로 내려가서 은둔하시면서 자신의 그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 바로 홍길동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은 저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시대를 앞서서 역경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기로 결심했더니 돌아온 것은 상은 아닐전정 파면이었다라고 하는 아픔 속에서 조선의 특권층을 비난하는 사회 소설이 되었고 우리 국문학 역사상 베스트셀러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정신. 시대를 비판할 줄 알았던 곱고 맑은 정신은 아름다운 운율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허난설원 허균남매의 숨결이 남아있는 초당동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데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글을 배우게 했던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어린 초이의 글 읽는 소리가 정답게 들려오던 마당. 신분의 차별 없이 자유로운 꿈을 꾸며 자라던 허균의 유년 시절이 깃들어 있는 초당동. 경포호수 물소리 들려오는 서쪽. 초당동 솔숲은 여전히 푸르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마다 빛과 향을 가진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 단정한 마당을 채우곤 합니다.